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희 개인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점이 종목 선정도 어렵지만 언제 들어갈 것이냐, 언제 진입을 해서 얼마 수익을 내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러한 것을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어제 금요일날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 이상 급등한 종목이 13종목이에요. 자,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 41개 종목이고요. 5% 이상 급등한 종목이 195개입니다. 거의 200개에 가까운 종목이 5% 이상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 날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0.7%가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개 가까운 종목이 5% 이상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당장 이틀 후에 10% 급등할 종목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종목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든 악성에 있는 회사든 상관할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진입을 해서 이틀 후에 10% 급등을 하면은 그게 더 20% 30% 올라가든 말든 10%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고 다시 또 10% 올라갈 종목을 들어가서 또 이틀 후에 빠져나오고 이렇게만 한다면은 금방 며칠 내로 100% 수익이 달성이 되겠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끔 하고 재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10% 이상 급등을 할 것이냐, 이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종목 연구를 하고 시황 분석을 하고 뉴스를 청취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대제철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화공영, 태영건설, 우원개발, 자, 이렇게 신원종합개발, 남광토건, 이렇게 건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 아시겠죠?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했기 때문에 올해 건설 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먼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상한가를 치는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급등해서 상한가 거의 29%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개인들이 이런 것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올라갈 만큼 올라간 다음에 어떤 조정 기간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한 4, 5개월 저렇게 물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버티다가 나중에 지쳐서 다시 본전 정도 오면은 팔고 나갔는데 그 다음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급등하기 전에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저희 개인들의 숙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현대제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럼 시황적인 분위기, 현대제철이 어떠한 그 종목을 생산하는가, 그 종목이 현재의 그 시황과 일치하는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생산하는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홈페이지입니다. 자, 냉연이라는 게 2mm 이하 두께의 그 철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용도가 자동차용, 가전제품, 건축자재. 자,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는 요즘 생산이 조금 뜸하죠. 그러니까 접어두더라도 건축자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시대에 부합하죠. 그 다음 후판이란 아이템은 6mm 이상 두꺼운 강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용도는 역시 두꺼운 것이니까 조선용, 배 만드는 데 들어가죠. 보일러용 역시 두꺼워야 되죠. 송유관 같은 데도 두꺼워야 되죠. 그럼 지금
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다시 화랑을 맞았다고 그러죠. 모든 조선업계들이 이 오다 수주를 많이 해서 뭐 2, 3년 후에는 그 장부상 많은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주받은 그 오다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를 지으려면 뭐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이 후판을 많이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제품도 후판도 시대에 부합하는 제품이죠. 자, 그 다음에 형광.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H빔이죠.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H빔. 자, 현대제철의 H형광은 자, 어떤 데 쓰이느냐? 주택건설, 여기 나오죠. 주택건설과 지하철, 교량의 기초용 말뚝. 자, 아파트인데 말뚝을 박을 때 항상 이 H빔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 붐이 일다 보면은 이 반드시 H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에 맞는 그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철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건설하는데 철근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럼 철근 역시 네 개의 아이템 큰 그 아이템 자체가 다 현재의 그 시황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붐과 조선붐에 의해서 현대제철의 영업 활동이 원활해지겠다. 이러한 상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주가를 보니 현대제철이 아직까지 별 움직임이 없어요. 자, 크게 보면은 쭉 하락을 하다가 다시 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 저희들이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죠. 종합주가 지수 모습과 뭐 비교적 여기 하락한 부분이 종합주가 지수는 좀 완만한데 여기는 좀 급락했다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월봉 먼저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의 월봉. 자, 2010년, 2009년, 2010년 쭉 상승을 했다가 자, 2011년 거의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 상태에서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한 것은 뭐 저희들이 과거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조선업이 우리 중국에 많이 뺏겨가지고 조선업종도 좀 안 좋았고 건설도 그동안에 좀 시들을 한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그 주 아이템인 조선과 그 건설 자재들이 이렇게 별로 그 재미가 없었겠죠. 뭐 그래서 쭉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볼 때 15만 원대가 거의 지금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니까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여기서 보다시피 무조건 많이 내려갔으니까 사자, 많이 하락했으니까 사자. 이러한 이 시황을 예측하지 않는 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교훈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역시 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 2018년도 잠깐 반짝 여기에서 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고점이 좀 형성됐네요. 여기에서 고점은 2018년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하고 그 회담을 하고 할 때죠. 그 남북형 협업이 달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북한에 그 철로도 깔고 해야 되니까 현대제철이 그 철강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그러한 그 주변적 여건에 힘입어 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다가 또 그 요소도 사라졌죠. 자, 여기 주봉에서 좀 좋은 점이 잠깐만요. 월봉을 먼저 다시 한 번만 살펴보죠. 자, 월봉에서 보면은 요 부분, 요 하락한 부분을 떼내고, 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를 보게 되면, 요 선에서, 등락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요 2019년과 2020년을 재해놓고 본다면은, 다시 요 부분이 박스권이고, 지금 현재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이 환경적 여건이 조선과 건설의 그 호황이라는 여건이 있어서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이 박스권 하단에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역시 그 120주 이평선이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면서 점차 200주 이평선과 가까워지고 있죠.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 60주 이평선은 120주 이평선을 치고 올라갔죠. 2021년에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단지 근래 봐서 20주 이평선이 좀 아직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 2022년 오면서 횡보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힘입어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서서히 정배열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라는 것은 그 투자자들의 그 종목에 있어서 그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차트를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고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무시할 필요도 없이 세력의 지금 심리가 어떤가를 살펴보는 데 쓰면은 저희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일봉에서도 보면은 2021년 요 언저리 37,000원, 8,000원 언저리에서 찍고 올라가고 여기에 작년 11월 말에도 37,000원, 8,000원 언저리까지 오니까 찍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37,000원, 8,000원 언저리에서 찍고 올라가서 횡보를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환경적인 여건에서 지금 이 저점을 이제 딛고 올라설 만한 그 환경 여건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에 진입을 할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투자금이다 그러면은 20%를 한 종목에 넘지 말라고 했죠. 현대제철 20%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입할 것이냐? 뭐 그러지 말고 초보자분들께서는 항상 3대 3대 3의 원칙이 해가지고 우선 3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고 2차 투입 부분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1, 2주 또는 한 달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위에서 사든 아래서 사든 그 주변 여건을 보면서 시황을 보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투입도 시황을 살피면서 진입을 하고 이래야만이 그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